그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 업무를 농수산식품부로 완전히 일원화하는데 장관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아지의 안전대책이 현실화,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우의 부산물 공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소의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살처분 보상비를 100%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사료 가격 안정기금을 1조 원 이상 조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장기 사료 곡물의 수입, 소위 선에 대해서 다변화된 해외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을 영구 존치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돼지 가격에 생산 안정제를 도입해서 이 소위 한우뿐이 아니라 이 돼지에도 타격을 입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 사업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40일 만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4월 4일 날 우리 협상 대표인 민동석 차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협상이 시작됐는데, 제가 40일 만에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약 일주일 동안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홍문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1년 동안 과정을 거쳤는데 과연 국제적 기준, 과학적 근거, 그게 제가 청문회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과연 국제적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달에 미국이 광우성 특정 위험물질 통제 국가가 부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판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을 때 과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보고를 받았는데, 유의평가, 노출평가, 그리고 약 7년간 OI에서 점수를 297만 점을 획득했고, 또 신고 교육 프로그램 8년간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을 반추동물에 급여하지 않아야 함, 또 BSE 발생소와 생후 1년 동안 함께 사육된 소와 동기간에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소, 이런 등등의 통제국가에 지위 부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수입이 되더라도 이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의 기준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나 대기하고. 지금 광우병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1992년도에 3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2007년도 가서 작년에 141건으로 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미국이 1997년도에 동물 사료 조치 금지 조치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광우병이 거의 우리 이영선 박사는 몇 년 안에 광우병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 시간을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원칙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나는 거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발생 사례를 보면 92년도에 제일 높을 때 3만 7천 두가 됐을 때가 약 8년 후에 광우병이 29명이 나왔는데, 작년에까지 거의 쭉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인간 광우병이 한 사람도 전 지구상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통제 국가로 된 미국의 그 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했고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여서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그 지위,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권한을 협상 대표에게 맡기고 그 기준을 지침을 제가 주고 4월 11일 날 출발해서 4월 18일 날 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보고된 인간 강우병의 감염 환자군의 유전형이 모두 MM형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민두성 맞죠? 그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다른 분이 답변을 드리면 답변. 박병원장이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11일 농림부에서 제출한 제2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 보면 한국인의 인간 강우병 감수성이 매우 높은 유전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S암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한국인의 인간 강우병의 유전자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9월 11일 날 예. 높다고 인정한 거죠? 아닙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검증이 이건 되지 않았던 연구 논문의 수준이었고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 사항 또는 협상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영국의 경우에는 이 MM형이 39%밖에 되지 않지만 예. 우리나라는 94%가 되잖아요. 94%. 예?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MM형의 유전자형이 인간 광우병의 발생이나 감수성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됐어요. 하여튼 네네. 우리나라는 MM형이 인자가 많기 때문에 MM형의 경우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친화적.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식습관이 뼈를 구워 먹고 소 발톱 뿔 빼고는 다 먹죠.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유전자도 식습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쨌든 광우병 친화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2003년 WHO FAO의 식품 교육에 관한 내용 및 식품 안전을 유해 관리와 2006년 WHO 및 FAO 식품 안전을 위한 유해 관리의 기본 지침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알죠? 예. 내용이 뭐냐면 WHO FAO는 식품 교육에 있어 식품의 안전을 위한 유해성 연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과학적 근거에 통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적인 것을 할 것을 의결했죠. 예. 예? OI가 아닙니다. 예? OI 상위 규정이 WHO FAO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OI의 기준도 자, 그래서 이는 각 나라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유해 평가를 하고 유해성 유무에 따라 유해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유해 평가 했습니까? 자, 민동석 씨나도 얘기해 보세요. 유해 평가 안 했죠? 저희들 자체 평가는 했죠. 지금 OI의 기준은 미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가 자체 유해 평가를 해라고 해서 저희 자체 내에 평가를 해서 그의 과학적인 부분도 전부 검토했고요. 다만 그것이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유해 평가 안 했잖아요. 저희 자체 내에서는 당연히 유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 유해 평가를 했습니까? 보고서 냈습니까? 지금 얘기도 OI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입위험 평가 분석을 아니죠. 미국의 광우병 관련소를 한국 사람이 먹는 거지 미국이 먹습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한국 국민이 먹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 대한 유해 평가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먹기 때문에 미국의 평가를 해야죠. 예? 아니 미국의 광우병 소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나라에 유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기준을 정하는 거지 미국 사람이 소를 먹어요? 한국 사람이 먹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유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광우병 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 광우병 및 인간 광우병에 대한 우리 정부는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인간 광우병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타 인종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광우병에 대한 미국에 비해 엄격한 관리를 통상에 적용하는 것, 무역협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OI 권고사항보다 그 상위에 있는 WHO FA의 의결사항을 제대로 준용하고 준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민병석 대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해 평가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유해 그 평가. 유해 평가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미국의 국제 수역 사무국으로부터 통제국